이 두 가지 증상이 보인다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파킨슨병 전조 증상입니다.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있으신가요? 또는 소화가 잘 안 되어서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중에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함들, 몸의 변화는 쉽게 지나치기 쉬운데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이러한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의 신호일 뿐만 아니라 파킨슨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파킨슨병이라고 하면 손이 떨리고 몸이 굳는 그런 증상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운동 관련 증상들이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파킨슨병이 발병하기 전에, 즉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운동 증상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의사들조차도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진단하기가 어렵고 그 결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런 초기 증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추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킨슨병이 본격적으로 발병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전조 증상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변비와 수면 장애인데요. 이 두 가지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평소에 사소한 증상이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병원을 찾는 대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이 심각한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니까 변비가 생기는 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잠을 푹 자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깨거나 꿈을 꾸는 경험, 그리고 가끔은 자다가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나이 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런 증상들 또한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운동성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이런 비운동성 증상들을 병이 진단되기 훨씬 이전부터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변비와 수면 장애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단순히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넘기기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동장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이 본격적으로 발병하기 전에 나타나는 비운동성 증상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 수면장애, 우울증, 피로감 같은 증상들은 파킨슨병이 진단되기 전, 즉 전구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전구 증상들은 파킨슨병이 이미 진행 중임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우리의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파킨슨병이 시작되면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점점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비운동성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변비는 아주 흔한 전구 증상 중 하나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의 장 기능도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변비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장애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거나 잠꼬대를 하거나 심지어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는 경우도
파킨슨병의 초기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그냥 스트레스나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파킨슨병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운동성 증상들은 때로는 수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 무시하거나 다른 이유로 돌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 즉 손떨림이나 근육 경직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제 운동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진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손이 떨리는 증상이 바로 진전입니다. 이는 파킨슨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데요.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한쪽 손만 떨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편 손까지 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강직증입니다. 강직증은 근육이 뻣뻣해지는 증상인데 이것도 파킨슨병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몸의 특정 부위가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간단한 동작을 하기도 어렵고 몸이 굳는 느낌이 든다면 강직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운동장애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인 동작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걷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자세 불안정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 넘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뒤를 돌아볼 때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 있는데 이는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이런 자세 불안정은 넘어짐으로 이어져 큰 사고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동 증상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초기의 비운동성 증상들을 무시하고 지나치기 때문에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이런 운동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비운동 증상들을 인지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죠. 파킨슨병의 확진을 위해선 고가의 검사인 PET-CT가 필요합니다. PET-CT는 뇌의 도파민 양을 측정하는 검사인데 이 검사를 통해 파킨슨병 여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이 검사를 권하기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파킨슨병은 증상만으로 확진이 어렵기 때문에 병의 진행이 상당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더 경각심을 갖고 작은 증상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추가적인 증상들이 파킨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얼굴 근육의 경직입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얼굴 근육도 점차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표정이 변화하지 않고 얼굴이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미소를 잃게 되고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런 변화가 눈에 띈다면 이는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신경계의 문제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깨나 무릎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 중 하나로 특정 관절 부위의 통증이 흔히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통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어깨나 무릎의 통증을 경험하고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때 파킨슨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파킨슨병 약을 복용한 후 이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절 문제라기보다는 파킨슨병과 관련된 통증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순한 근육통이나 관절통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다른 신경학적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현재로서는 완치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대체 요법을 비롯한 여러 치료 방법들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는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조기 진단에 달려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이 너무 진행되기 전에 비운동성 증상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것이 파킨슨병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을 예방하거나 그 증상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사실 파킨슨병을 완전히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중해식 식단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신경계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신체 활동이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 기능을 유지하고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운동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파킨슨병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 건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신경계의 변화로 인해 기분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는 병의 진행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은 파킨슨병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 특히 변비와 수면 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은 단순한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쉬울 수 있지만 사실은 파킨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단과 조기 치료는 파킨슨병의 진행을 막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파킨슨병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우리가 초기에 대비하고 적절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작은 증상이라도 놓치지 않고 신경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